안녕하세요. 우리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와 통찰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인간관계를 맺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에게 기쁨과 성장을 주는 건강한 관계도 있지만, 때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영혼을 갉아먹는 힘든 관계에 얽매이기도 합니다. 유독 어떤 사람과 대화하고 나면 기운이 쏙 빠지고 내 자신이 한없이 작아지며 끝없는 혼란과 자기의심에 빠져드는 경험 혹시 해보셨나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런 관계, 특히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면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나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기 자신에 대한 과도한 사랑과 우월감에 빠져 타인을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도구로 여기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교묘한 방식으로 타인의 감정을 조종하고 통제하며 그 속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휘두르는 감정의 칼날에 더 이상 베이지 않기로 결심하는 순간 그들의 모든 게임은 힘을 잃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히 그들을 피하는 법을 넘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내면을 만드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이 치유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조용히 구독과 공유를 눌러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지금 이 순간에도 홀로 고통받고 있을 누군가에게는 큰 빛과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늘 평화가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제 나르시시스트 앞에서 감정적으로 상처받지 않는 존재가 되는 5가지 핵심 단계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즉각적인 반응을 멈추고 한 걸음 물러서서 관찰자가 되십시오. 나르시시스트가 파놓은 감정의 함정에 빠졌을 때 우리의 첫 번째 본능은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아픈 곳을 정확히 찾아 버튼을 누르면 우리는 순식간에 분노, 혼란, 슬픔과 같은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것이 그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여주는 모든 감정적 반응은 그들의 자아를 살찌우는 연료가 됩니다. 이제 이 흐름을 바꿀 시간입니다. 반응을 멈추고 관찰을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즉시 힘의 주도권을 되찾아오게 됩니다. 관찰은 그들의 행동과 나의 감정 사이에 안전한 거리를 만들어줍니다. 더 이상 그들의 덫에 걸려드는 대신 당신은 그들의 행동 패턴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마치 화려한 마술사의 속임수를 마침내 간파하게 된 것처럼 말이죠. 어떻게 그 환상이 작동하는지 알게 되면 더 이상 그 현란함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관찰자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면 당신은 그들이 가장 갈망하는 것, 즉 당신의 소중한 감정 에너지를 더 이상 내어주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행동을 보지만 그것을 더 이상 스펀지처럼 흡수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당신을 화나게 하려고 온갖 애를 쓰는데 당신이 미동도 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무력해 보이는지 본 적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관찰의 힘입니다. 이것이 감정을 느끼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감정을 어디에 쓸지 당신이 선택하라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그들을 위해 감정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 에너지를 온전히 당신 자신을 위해 당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그들의 통제 밖에서 새로운 삶을 건설하는 데 사용하십시오. 물론 반응을 멈추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근육을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자신도 모르게 반응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겠지만 점차 그 순간을 더 빨리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들의 날선말들이 더 이상 예전처럼 아프게 박히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바로 그때 당신이 힘의 중심을 되찾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관찰을 통해 당신은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닌 그들의 행동을 분석하는 과학자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상황을 왜곡하고 조종하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죠. 그리고 당신이 더 많이 알수록 그들이 당신을 통제할 힘은 점점 줄어듭니다. 이제 그들과 같은 공간에 있지만 완전히 다른 당신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평온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당신을 쿡쿡 찔러보지만 날카롭게 쏘아붙이는 대신 당신은 그저 조용히 지켜봅니다. 아무런 반응도, 논쟁도, 에너지 낭비도 없습니다. 그들은 혼란스러워할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장 즐겨 사용하던 무기, 즉 당신의 반응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 새로운 태도는 관계의 역학을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줄에 매달려 조종당하는 꼭두각시가 아닙니다. 당신은 무대 밖에서 그 인형극을 관람하는 관객이 된 것입니다. 일단 그 줄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들은 결코 예전처럼 당신을 조종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이 변화를 알아차리고 당신을 더 강하게 시험하고 더 깊숙이 찌를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임무는 꿋꿋이 관찰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되뇌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문제가 아니야. 이것은 그들의 게임일 뿐이야. 라고 말이죠. 이 진실 속에 당신 자신을 단단히 고정시킬 때 그들의 말은 날카로움을 잃기 시작할 것입니다. 관찰은 감정의 공간을 만들고 감정의 공간은 명확한 인식을 가져오며 명확한 인식은 당신에게 자유를 선물합니다. 더 이상 혼돈의 중심에 휩쓸리지 않을 때 당신은 마침내 빠져나갈 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거센 폭풍우의 한가운데 서 있는 것과 안전한 집 창가에서 그 폭풍을 바라보는 것의 차이와 같습니다. 폭풍은 여전히 그곳에 있고 시끄럽고 혼란스럽지만 더 이상 당신을 해칠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반응을 멈추고 관찰을 시작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두 번째, 강철 같은 감정의 경계선을 세우십시오. 경계선은 누군가를 밀어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친절과 선의를 악용하려는 사람들로부터 당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특히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경계선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만약 당신이 경계선을 세우지 않는다면 그들은 불도저처럼 당신의 삶을 밀고 들어올 것입니다. 당신의 경계선을 강철로 만든 벽이라고 생각하십시오. 한 번의 충격에 산산조각 나는 유리벽도 아니고 조금씩 깎여나가는 나무벽도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며 영구적인 강철벽입니다. 이 강철벽을 세울 때 당신은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이 나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공간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 처음 경계선을 세우는 것은 매우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타인의 비위를 맞추고 모든 것을 설명하고 평화를 유지하도록 길들여져 왔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나 차갑게 느껴지고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잘못된 일처럼 느껴지며 단호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이야말로 성장의 일부입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 자신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도록 스스로를 재훈련시키는 중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결코 자발적으로 당신의 경계선을 존중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경계선을 세우는 순간 그들은 당신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더 집요하게 밀어붙이고 너는 이기적이야, 너 변했어, 나한테는 전혀 신경도 안 쓰는구나 와 같은 말로 죄책감을 심어주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신이 틀렸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경계선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들의 저항은 당신이 더 이상 쉽게 통제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님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경계선을 지켜낼 때마다 당신의 강철벽은 더욱 강해집니다. 꾸준히 운동을 하면 근육이 단단해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머지않아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두려움이 아닌 힘을 실어주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 그들의 요구로부터 떠나는 것이 잘못된 일이 아닌 지극히 자연스러운 자기보호 행위가 될 것입니다. 경계선은 그들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 자신을 통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거짓말하고 가스라이팅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들의 게임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는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계선의 진정한 힘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행동을 관리하려는 헛된 노력에서 벗어나 당신 자신의 반응을 관리하는 것으로 초점을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당신이 더 일관성 있게 경계선을 지킬수록 그들은 자신들의 속임수가 더 이상 당신에게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비일관성을 먹고 자랍니다. 그들은 당신이 가끔은 굴복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통제력에 대한 환상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강철벽이 꿈쩍도 하지 않을 때 그들은 흥미를 잃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더 이상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얻게 될 자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벽이 견고할 때 더 이상 끝없이 자신을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선택을 방어할 필요도, 당신의 감정을 정당화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의 경계선 그 자체가 모든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침묵 역시 강력한 경계선임을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의 연락을 받지 않고, 그들의 비난에 답하지 않고, 그들의 논쟁에 휘말리기를 거부하는 것이 수많은 말보다 더 강력하게 당신의 평화를 지켜줍니다. 당신의 강철벽은 나르시시스트를 위협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 벽을 넘을 수도, 부술 수도, 조종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핵심입니다. 경계선은 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에 죄책감을 느낀다면 스스로에게 말해주십시오. 경계선은 잔인함이 아니라 나에 대한 사랑이다. 생존이며 힘이다. 라고 말입니다. 세 번째, 무관심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마스터하십시오. 나르시시스트에 대항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분노도, 복수도, 심지어 격분하여 떠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무관심입니다. 당신이 그들이 당신을 어떻게 보는지, 당신에 대해 무슨 말을 하는지, 당신을 어떻게 자극하려 하는지에 대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기로 결정하는 순간 그들은 당신에 대한 모든 통제력을 잃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사랑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당신의 감정적 반응 없이는 단 하루도 버틸 수 없습니다. 당신이 반응을 멈추는 것은 그들의 산소 공급을 끊는 것과 같습니다. 무관심은 감정이 없는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감정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당신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당신을 공격하는 데만 사용해온 사람에게 더 이상 단 한 방울의 에너지도 낭비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선택에서 당신의 자유가 시작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낚시꾼과 같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미끼를 던지며 당신이 그것을 물기를 기다립니다. 무관심은 그 낚싯바늘을 쳐다보지도 않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무관심해지는 것이 불가능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수개월 혹은 수년간 그들의 혼돈 속에서 얽혀 살아왔습니다. 그들의 자극에 반응하고 그들의 기분에 맞추도록 훈련받았습니다. 그래서 무관심을 연습하기 시작하면 당신의 온몸이 저항할 것입니다. 자신을 변호하고 싶고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고 당신은 나를 이렇게 대할 자격이 없어 라고 소리치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충동을 이겨내고 평온함을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당신의 신경계를 힘의 자리로 재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모욕할 때 당신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이 당신을 벌주기 위해 침묵으로 일관할 때 당신이 아무렇지 않게 당신의 일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이 죄책감을 심어주려 할 때 당신이 그 미끼를 전혀 물지 않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그 침묵, 그 평온함, 그 흔들림 없는 에너지는 그들을 미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당신에 대한 그들의 통제력은 전적으로 당신이 그들의 게임에 참여하려는 의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 의지를 거두어 버리면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무관심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강인함입니다. 그들의 혼돈 한가운데 서서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완전히 인지하면서도 이것은 나의 폭풍이 아니다라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가치를 너무나 깊이 알고 있기에 그들의 말이 더 이상 당신의 마음을 꿰뚫을 수 없다는 조용한 자신감입니다. 이것을 마스터하게 되면 당신은 그들의 전술이 얼마나 예측 가능한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자극하고 미끼를 던지고 후퇴하는지 그 패턴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패턴에 휘말리는 대신 그 모든 것이 너무나 투명하게 보여 거에 재미있다고까지 느끼게 될지도 모릅니다. 무관심은 당신이 당신 감정의 주인이 되게 합니다. 더 이상 그들이 당신의 하루 기분을 좌지우지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감정의 롤러코스터에서 스스로 걸어내려와 평화를 선택합니다. 그 평화는 처음에는 낯설고 지루하게까지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지루함이 바로 아름다움이고 자유이며 치유라는 것을 말입니다. 네 번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당신만의 내면 세계를 구축하십시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흔들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당신 내면의 가장 작은 균열까지도 기가 막히게 찾아내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스스로의 가치를 의심하면 그들은 그 의심을 파고듭니다. 당신이 당신의 결정을 확신하지 못하면 그들은 그 불안을 증폭시킵니다. 당신이 외부의 인정에 목말라 하면 그들은 그것을 교묘하게 조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한 여정은 당신의 내면 세계를 요새처럼 견고하게 만드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내부가 단단하면 외부의 어떤 혼돈도 당신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내면 세계를 강화한다는 것은 어쩌면 당신이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진짜 당신 자신과 다시 연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목소리, 그들이 붙인 꼬리표, 그들의 끊임없는 비판이 없는 상태의 당신이 누구였는지를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당신의 이야기를 멋대로 다시 쓰려고 했기 때문에 당신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조차 낯설게 느껴질지 모릅니다. 이 작업은 바로 그 당신의 진짜 이야기를 되찾아오는 과정입니다. 그것은 자기 인식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머릿속에 떠도는 생각들 중 어떤 것이 진짜 당신의 것이 아닌지 알아차려야 합니다. 나는 부족해라고 속삭이는 내면의 비판자, 그것은 당신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목소리가
당신의 마음 속에서 메아리 치는 것일 뿐입니다. 그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당신은 그것과 자신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짊어질 짐이 아니다라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자기 사랑입니다. 가끔 자신에게 좋은 것을 사주는 표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거울 앞에 서서 나는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완전하고 충분하다고 선언할 수 있는 깊고 당당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스스로에게 풍성한 만찬을 차려주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서 인정의 부스러기를 구걸하지 않게 만드는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은 당신에게 해로운 것들에 아니오라고 말하고 당신의 영혼에 영양분을 주는 것들에 네라고 말할 때마다 성장합니다. 당신을 깎아내리는 대화에서 걸어 나올 때마다 성장합니다. 당신 자신을 존중하는 각각의 작은 행동들이 당신 내면 세계의 요새를 쌓아 올리는 벽돌 한 장 한 장이 됩니다. 또한 자기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데서 희열을 느낍니다. 당신의 모든 선택, 기억, 말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 무너진 신뢰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작은 결정부터 시작하십시오. 당신이 당신에게 무엇이 최선인지 알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증명해 보이십시오. 이 작은 성공들이 쌓이면 어느새 당신은 더 이상 모든 걸음에 의문을 품지 않고 자신감 있게 걷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삶의 목적을 더하십시오. 당신이 당신의 목표, 열정, 꿈에 집중할 때 나르시시스트는 영향력을 잃습니다. 그들은 당신 우주의 중심이 되고 싶어 하지만 당신이 당신만의 우주를 건설하느라 바쁠 때 그들은 더 이상 쇼의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목적의식은 당신을 그들의 드라마로부터 멀리 끌어내어 그들이 결코 건드릴 수 없는 미래로 나아가게 합니다. 당신의 내면 세계가 강해질수록 당신의 시야는 더 명확해집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인정하기에 더 이상 그들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스스로를 사랑하기에 더 이상 그들의 사랑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진실에 뿌리 내렸기에 더 이상 길을 잃었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변화는 이것입니다. 당신의 내면이 요새처럼 견고해졌을 때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벽을 두드릴 수는 있지만 결코 안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들이 소리치고 토라지고 온갖 전술을 던져도 당신의 요새는 굳건히 서 있습니다. 그들의 혼돈이 당신의 평온함을 더 이상 해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진정으로 감정적으로 상처받지 않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분노나 두려움이 아닌 힘을 가지고 그들로부터 분리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위로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정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이유는 당신이 스스로에게 그 인정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비난이 더 이상 두렵지 않은 이유는 당신이 진실 속에 뿌리 내렸기 때문입니다. 상처받지 않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게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느끼되 그 감정들을 더 이상 당신을 착취하려는 사람에게 넘겨주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혼돈 대신 평화를, 혼란 대신 명확함을, 조종 대신 자기 존중을 선택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바로 변화이고 변혁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당신이 나르시시스트의 소나기에서 살아남는 것을 멈추고 그들을 넘어 멋지게 번영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당신의 삶은 온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그 누구도 당신의 평화를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앞날에 늘 고요한 힘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와 통찰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인간관계를 맺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에게 기쁨과 성장을 주는 건강한 관계도 있지만 때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영혼을 갉아먹는 힘든 관계에 얽매이기도 합니다. 유독 어떤 사람과 대화하고 나면 기운이 쏙 빠지고 내 자신이 한없이 작아지며 끝없는 혼란과 자기의심에 빠져드는 경험 혹시 해보셨나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런 관계, 특히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면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나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기 자신에 대한 과도한 사랑과 우월감에 빠져 타인을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도구로 여기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교묘한 방식으로 타인의 감정을 조종하고 통제하며 그 속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휘두르는 감정의 칼날에 더 이상 베이지 않기로 결심하는 순간 그들의 모든 게임은 힘을 잃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히 그들을 피하는 법을 넘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내면을 만드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이 치유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조용히 구독과 공유를 눌러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지금 이 순간에도 홀로 고통받고 있을 누군가에게는 큰 빛과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늘 평화가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제 나르시시스트 앞에서 감정적으로 상처받지 않는 존재가 되는 5가지 핵심 단계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즉각적인 반응을 멈추고 한 걸음 물러서서 관찰자가 되십시오. 나르시시스트가 파놓은 감정의 함정에 빠졌을 때 우리의 첫 번째 본능은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아픈 곳을 정확히 찾아 버튼을 누르면 우리는 순식간에 분노, 혼란, 슬픔과 같은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것이 그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여주는 모든 감정적 반응은 그들의 자아를 살찌우는 연료가 됩니다. 이제 이 흐름을 바꿀 시간입니다. 반응을 멈추고 관찰을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즉시 힘의 주도권을 되찾아오게 됩니다. 관찰은 그들의 행동과 나의 감정 사이에 안전한 거리를 만들어줍니다. 더 이상 그들의 덫에 걸려드는 대신 당신은 그들의 행동 패턴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마치 화려한 마술사의 속임수를 마침내 간파하게 된 것처럼 말이죠. 어떻게 그 환상이 작동하는지 알게 되면 더 이상 그 현란함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관찰자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면 당신은 그들이 가장 갈망하는 것, 즉 당신의 소중한 감정 에너지를 더 이상 내어주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행동을 보지만 그것을 더 이상 스펀지처럼 흡수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당신을 화나게 하려고 온갖 애를 쓰는데 당신이 미동도 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무력해 보이는지 본 적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관찰의 힘입니다. 이것이 감정을 느끼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감정을 어디에 쓸지 당신이 선택하라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그들을 위해 감정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 에너지를 온전히 당신 자신을 위해 당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그들의 통제 밖에서 새로운 삶을 건설하는 데 사용하십시오. 물론 반응을 멈추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근육을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자신도 모르게 반응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겠지만 점차 그 순간을 더 빨리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들의 날선말들이 더 이상 예전처럼 아프게 박히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바로 그때 당신이 힘의 중심을 되찾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관찰을 통해 당신은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닌 그들의 행동을 분석하는 과학자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상황을 왜곡하고 조종하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죠. 그리고 당신이 더 많이 알수록 그들이 당신을 통제할 힘은 점점 줄어듭니다. 이제 그들과 같은 공간에 있지만 완전히 다른 당신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평온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당신을 쿡쿡 찔러보지만 날카롭게 쏘아붙이는 대신 당신은 그저 조용히 지켜봅니다. 아무런 반응도, 논쟁도, 에너지 낭비도 없습니다. 그들은 혼란스러워할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장 즐겨 사용하던 무기, 즉 당신의 반응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 새로운 태도는 관계의 역학을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줄에 매달려 조종당하는 꼭두각시가 아닙니다. 당신은 무대 밖에서 그 인형극을 관람하는 관객이 된 것입니다. 일단 그 줄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들은 결코 예전처럼 당신을 조종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이 변화를 알아차리고 당신을 더 강하게 시험하고 더 깊숙이 찌를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임무는 꿋꿋이 관찰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되뇌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문제가 아니야. 이것은 그들의 게임일 뿐이야. 라고 말이죠. 이 진실 속에 당신 자신을 단단히 고정시킬 때 그들의 말은 날카로움을 잃기 시작할 것입니다. 관찰은 감정의 공간을 만들고 감정의 공간은 명확한 인식을 가져오며 명확한 인식은 당신에게 자유를 선물합니다. 더 이상 혼돈의 중심에 휩쓸리지 않을 때 당신은 마침내 빠져나갈 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거센 폭풍우의 한가운데 서 있는 것과 안전한 집 창가에서 그 폭풍을 바라보는 것의 차이와 같습니다. 폭풍은 여전히 그곳에 있고 시끄럽고 혼란스럽지만 더 이상 당신을 해칠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반응을 멈추고 관찰을 시작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두 번째, 강철 같은 감정의 경계선을 세우십시오. 경계선은 누군가를 밀어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친절과 선의를 악용하려는 사람들로부터 당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특히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경계선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만약 당신이 경계선을 세우지 않는다면 그들은 불도저처럼 당신의 삶을 밀고 들어올 것입니다. 당신의 경계선을 강철로 만든 벽이라고 생각하십시오. 한 번의 충격에 산산조각 나는 유리벽도 아니고 조금씩 깎여나가는 나무벽도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며 영구적인 강철벽입니다. 이 강철벽을 세울 때 당신은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이 나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공간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 처음 경계선을 세우는 것은 매우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타인의 비위를 맞추고 모든 것을 설명하고 평화를 유지하도록 길들여져 왔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나 차갑게 느껴지고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잘못된 일처럼 느껴지며 단호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이야말로 성장의 일부입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 자신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도록 스스로를 재훈련시키는 중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결코 자발적으로 당신의 경계선을 존중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경계선을 세우는 순간 그들은 당신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더 집요하게 밀어붙이고 너는 이기적이야, 너 변했어, 나한테는 전혀 신경도 안 쓰는구나 와 같은 말로 죄책감을 심어주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신이 틀렸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경계선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들의 저항은 당신이 더 이상 쉽게 통제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님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경계선을 지켜낼 때마다 당신의 강철벽은 더욱 강해집니다. 꾸준히 운동을 하면 근육이 단단해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머지않아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두려움이 아닌 힘을 실어주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 그들의 요구로부터 떠나는 것이 잘못된 일이 아닌 지극히 자연스러운 자기보호 행위가 될 것입니다. 경계선은 그들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 자신을 통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거짓말하고 가스라이팅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들의 게임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는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계선의 진정한 힘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행동을 관리하려는 헛된 노력에서 벗어나 당신 자신의 반응을 관리하는 것으로 초점을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당신이 더 일관성 있게 경계선을 지킬수록 그들은 자신들의 속임수가 더 이상 당신에게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비일관성을 먹고 자랍니다. 그들은 당신이 가끔은 굴복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통제력에 대한 환상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강철벽이 꿈쩍도 하지 않을 때 그들은 흥미를 잃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더 이상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얻게 될 자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벽이 견고할 때 더 이상 끝없이 자신을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선택을 방어할 필요도, 당신의 감정을 정당화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의 경계선 그 자체가 모든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침묵 역시 강력한 경계선임을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의 연락을 받지 않고, 그들의 비난에 답하지 않고, 그들의 논쟁에 휘말리기를 거부하는 것이 수많은 말보다 더 강력하게 당신의 평화를 지켜줍니다. 당신의 강철벽은 나르시시스트를 위협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 벽을 넘을 수도, 부술 수도, 조종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핵심입니다. 경계선은 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에 죄책감을 느낀다면 스스로에게 말해주십시오. 경계선은 잔인함이 아니라 나에 대한 사랑이다. 생존이며 힘이다. 라고 말입니다. 세 번째, 무관심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마스터하십시오. 나르시시스트에 대항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분노도, 복수도, 심지어 격분하여 떠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무관심입니다. 당신이 그들이 당신을 어떻게 보는지, 당신에 대해 무슨 말을 하는지, 당신을 어떻게 자극하려 하는지에 대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기로 결정하는 순간 그들은 당신에 대한 모든 통제력을 잃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사랑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당신의 감정적 반응 없이는 단 하루도 버틸 수 없습니다. 당신이 반응을 멈추는 것은 그들의 산소 공급을 끊는 것과 같습니다. 무관심은 감정이 없는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감정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당신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당신을 공격하는 데만 사용해온 사람에게 더 이상 단 한 방울의 에너지도 낭비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선택에서 당신의 자유가 시작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낚시꾼과 같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미끼를 던지며 당신이 그것을 물기를 기다립니다. 무관심은 그 낚싯바늘을 쳐다보지도 않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무관심해지는 것이 불가능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수개월 혹은 수년간 그들의 혼돈 속에서 얽혀 살아왔습니다.
그들의 자극에 반응하고 그들의 기분에 맞추도록 훈련받았습니다. 그래서 무관심을 연습하기 시작하면 당신의 온몸이 저항할 것입니다. 자신을 변호하고 싶고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고 당신은 나를 이렇게 대할 자격이 없어 라고 소리치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충동을 이겨내고 평온함을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당신의 신경계를 힘의 자리로 재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모욕할 때 당신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이 당신을 벌주기 위해 침묵으로 일관할 때 당신이 아무렇지 않게 당신의 일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이 죄책감을 심어주려 할 때 당신이 그 미끼를 전혀 물지 않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그 침묵, 그 평온함, 그 흔들림 없는 에너지는 그들을 미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당신에 대한 그들의 통제력은 전적으로 당신이 그들의 게임에 참여하려는 의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 의지를 거두어 버리면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무관심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강인함입니다. 그들의 혼돈 한가운데 서서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완전히 인지하면서도 이것은 나의 폭풍이 아니다라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가치를 너무나 깊이 알고 있기에 그들의 말이 더 이상 당신의 마음을 꿰뚫을 수 없다는 조용한 자신감입니다. 이것을 마스터하게 되면 당신은 그들의 전술이 얼마나 예측 가능한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자극하고 미끼를 던지고 후퇴하는지 그 패턴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패턴에 휘말리는 대신 그 모든 것이 너무나 투명하게 보여 거의 재미있다고까지 느끼게 될지도 모릅니다. 무관심은 당신이 당신 감정의 주인이 되게 합니다. 더 이상 그들이 당신의 하루 기분을 좌지우지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감정의 롤러코스터에서 스스로 걸어내려와 평화를 선택합니다. 그 평화는 처음에는 낯설고 지루하게까지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지루함이 바로 아름다움이고 자유이며 치유라는 것을 말입니다. 네 번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당신만의 내면 세계를 구축하십시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흔들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당신 내면의 가장 작은 균열까지도 기가 막히게 찾아내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스스로의 가치를 의심하면 그들은 그 의심을 파고듭니다. 당신이 당신의 결정을 확신하지 못하면 그들은 그 불안을 증폭시킵니다. 당신이 외부의 인정에 목말라 하면 그들은 그것을 교묘하게 조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한 여정은 당신의 내면 세계를 요새처럼 견고하게 만드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내부가 단단하면 외부의 어떤 혼돈도 당신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내면 세계를 강화한다는 것은 어쩌면 당신이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진짜 당신 자신과 다시 연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목소리, 그들이 붙인 꼬리표, 그들의 끊임없는 비판이 없는 상태의 당신이 누구였는지를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당신의 이야기를 멋대로 다시 쓰려고 했기 때문에 당신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조차 낯설게 느껴질지 모릅니다. 이 작업은 바로 그 당신의 진짜 이야기를 되찾아오는 과정입니다. 그것은 자기 인식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머릿속에 떠도는 생각들 중 어떤 것이 진짜 당신의 것이 아닌지 알아차려야 합니다. 나는 부족해라고 속삭이는 내면의 비판자, 그것은 당신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목소리가 당신의 마음속에서 메아리치는 것일 뿐입니다. 그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당신은 그것과 자신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짊어질 짐이 아니다라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자기 사랑입니다. 가끔 자신에게 좋은 것을 사주는 표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거울 앞에 서서 나는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완전하고 충분하다고 선언할 수 있는 깊고 당당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스스로에게 풍성한 만찬을 차려주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서 인정의 부스러기를 구걸하지 않게 만드는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은 당신에게 해로운 것들에 아니오라고 말하고 당신의 영혼에 영양분을 주는 것들에 네라고 말할 때마다 성장합니다. 당신을 깎아내리는 대화에서 걸어 나올 때마다 성장합니다. 당신 자신을 존중하는 각각의 작은 행동들이 당신 내면 세계의 요새를 쌓아 올리는 벽돌 한 장 한 장이 됩니다. 또한 자기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데서 희열을 느낍니다. 당신의 모든 선택, 기억, 말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 무너진 신뢰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작은 결정부터 시작하십시오. 당신이 당신에게 무엇이 최선인지 알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증명해 보이십시오. 이 작은 성공들이 쌓이면 어느새 당신은 더 이상 모든 걸음에 의문을 품지 않고 자신감 있게 걷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삶의 목적을 더하십시오. 당신이 당신의 목표, 열정, 꿈에 집중할 때 나르시시스트는 영향력을 잃습니다. 그들은 당신 우주의 중심이 되고 싶어 하지만 당신이 당신만의 우주를 건설하느라 바쁠 때 그들은 더 이상 쇼의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목적의식은 당신을 그들의 드라마로부터 멀리 끌어내어 그들이 결코 건드릴 수 없는 미래로 나아가게 합니다. 당신의 내면 세계가 강해질수록 당신의 시야는 더 명확해집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인정하기에 더 이상 그들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스스로를 사랑하기에 더 이상 그들의 사랑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진실에 뿌리내렸기에 더 이상 길을 잃었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변화는 이것입니다. 당신의 내면이 요새처럼 견고해졌을 때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벽을 두드릴 수는 있지만 결코 안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들이 소리치고 토라지고 온갖 전술을 던져도 당신의 요새는 굳건히 서 있습니다. 그들의 혼돈이 당신의 평온함을 더 이상 해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진정으로 감정적으로 상처받지 않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분노나 두려움이 아닌 힘을 가지고 그들로부터 분리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위로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정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이유는 당신이 스스로에게 그 인정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비난이 더 이상 두렵지 않은 이유는 당신이 진실 속에 뿌리내렸기 때문입니다. 상처받지 않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게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느끼되 그 감정들을 더 이상 당신을 착취하려는 사람에게 넘겨주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혼돈 대신 평화를, 혼란 대신 명확함을, 조종 대신 자기 존중을 선택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바로 변화이고 변혁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당신이 나르시시스트의 소나기에서 살아남는 것을 멈추고 그들을 넘어 멋지게 번영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당신의 삶은 온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그 누구도 당신의 평화를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앞날에 늘 고요한 힘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와 통찰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인간관계를 맺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에게 기쁨과 성장을 주는 건강한 관계도 있지만 때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영혼을 갉아먹는 힘든 관계에 얽매이기도 합니다.
유독 어떤 사람과 대화하고 나면 기운이 쏙 빠지고 내 자신이 한없이 작아지며 끝없는 혼란과 자기 의심에 빠져드는 경험 혹시 해보셨나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런 관계, 특히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면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나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기 자신에 대한 과도한 사랑과 우월감에 빠져 타인을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도구로 여기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교묘한 방식으로 타인의 감정을 조종하고 통제하며 그 속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휘두르는 감정의 칼날에 더 이상 베이지 않기로 결심하는 순간 그들의 모든 게임은 힘을 잃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히 그들을 피하는 법을 넘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내면을 만드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이 치유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조용히 구독과 공유를 눌러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지금 이 순간에도 홀로 고통받고 있을 누군가에게는 큰 빛과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늘 평화가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제 나르시시스트 앞에서 감정적으로 상처받지 않는 존재가 되는 5가지 핵심 단계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즉각적인 반응을 멈추고 한 걸음 물러서서 관찰자가 되십시오. 나르시시스트가 파놓은 감정의 함정에 빠졌을 때 우리의 첫 번째 본능은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아픈 곳을 정확히 찾아 버튼을 누르면 우리는 순식간에 분노, 혼란, 슬픔과 같은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것이 그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여주는 모든 감정적 반응은 그들의 자아를 살찌우는 연료가 됩니다. 이제 이 흐름을 바꿀 시간입니다. 반응을 멈추고 관찰을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즉시 힘의 주도권을 되찾아오게 됩니다. 관찰은 그들의 행동과 나의 감정 사이에 안전한 거리를 만들어줍니다. 더 이상 그들의 덫에 걸려드는 대신 당신은 그들의 행동 패턴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마치 화려한 마술사의 속임수를 마침내 간파하게 된 것처럼 말이죠. 어떻게 그 환상이 작동하는지 알게 되면 더 이상 그 현란함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관찰자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면 당신은 그들이 가장 갈망하는 것, 즉 당신의 소중한 감정 에너지를 더 이상 내어주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행동을 보지만 그것을 더 이상 스펀지처럼 흡수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당신을 화나게 하려고 온갖 애를 쓰는데 당신이 미동도 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무력해 보이는지 본 적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관찰의 힘입니다. 이것이 감정을 느끼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감정을 어디에 쓸지 당신이 선택하라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그들을 위해 감정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 에너지를 온전히 당신 자신을 위해 당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그들의 통제 밖에서 새로운 삶을 건설하는 데 사용하십시오. 물론 반응을 멈추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근육을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자신도 모르게 반응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겠지만 점차 그 순간을 더 빨리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들의 날선말들이 더 이상 예전처럼 아프게 박히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바로 그때 당신이 힘의 중심을 되찾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관찰을 통해 당신은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닌 그들의 행동을 분석하는 과학자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상황을 왜곡하고 조종하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죠. 그리고 당신이 더 많이 알수록 그들이 당신을 통제할 힘은 점점 줄어듭니다.
이제 그들과 같은 공간에 있지만 완전히 다른 당신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평온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당신을 쿡쿡 찔러보지만 날카롭게 쏘아붙이는 대신 당신은 그저 조용히 지켜봅니다. 아무런 반응도, 논쟁도, 에너지 낭비도 없습니다. 그들은 혼란스러워할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장 즐겨 사용하던 무기, 즉 당신의 반응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 새로운 태도는 관계의 역학을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줄에 매달려 조종당하는 꼭두각시가 아닙니다. 당신은 무대 밖에서 그 인형극을 관람하는 관객이 된 것입니다. 일단 그 줄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들은 결코 예전처럼 당신을 조종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이 변화를 알아차리고 당신을 더 강하게 시험하고 더 깊숙이 찌를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임무는 꿋꿋이 관찰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되뇌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문제가 아니야. 이것은 그들의 게임일 뿐이야. 라고 말이죠. 이 진실 속에 당신 자신을 단단히 고정시킬 때 그들의 말은 날카로움을 잃기 시작할 것입니다. 관찰은 감정의 공간을 만들고 감정의 공간은 명확한 인식을 가져오며 명확한 인식은 당신에게 자유를 선물합니다. 더 이상 혼돈의 중심에 휩쓸리지 않을 때 당신은 마침내 빠져나갈 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거센 폭풍우의 한가운데 서 있는 것과 안전한 집 창가에서 그 폭풍을 바라보는 것의 차이와 같습니다. 폭풍은 여전히 그곳에 있고 시끄럽고 혼란스럽지만 더 이상 당신을 해칠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반응을 멈추고 관찰을 시작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두 번째, 강철 같은 감정의 경계선을 세우십시오. 경계선은 누군가를 밀어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친절과 선의를 악용하려는 사람들로부터 당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특히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경계선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만약 당신이 경계선을 세우지 않는다면 그들은 불도저처럼 당신의 삶을 밀고 들어올 것입니다. 당신의 경계선을 강철로 만든 벽이라고 생각하십시오. 한 번의 충격에 산산조각 나는 유리벽도 아니고 조금씩 깎여나가는 나무벽도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며 영구적인 강철벽입니다. 이 강철벽을 세울 때 당신은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이 나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공간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 처음 경계선을 세우는 것은 매우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타인의 비위를 맞추고 모든 것을 설명하고 평화를 유지하도록 길들여져 왔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나 차갑게 느껴지고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잘못된 일처럼 느껴지며 단호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이야말로 성장의 일부입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 자신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도록 스스로를 재훈련시키는 중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결코 자발적으로 당신의 경계선을 존중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경계선을 세우는 순간 그들은 당신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더 집요하게 밀어붙이고 너는 이기적이야, 너 변했어, 나한테는 전혀 신경도 안 쓰는구나 와 같은 말로 죄책감을 심어주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신이 틀렸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경계선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들의 저항은 당신이 더 이상 쉽게 통제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님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경계선을 지켜낼 때마다 당신의 강철벽은 더욱 강해집니다. 꾸준히 운동을 하면 근육이 단단해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머지않아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두려움이 아닌 힘을 실어주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 그들의 요구로부터 떠나는 것이 잘못된 일이 아닌 지극히 자연스러운 자기보호 행위가 될 것입니다. 경계선은 그들의